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위험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조용히 권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0년간 지속된 분단의 상처 속에서 한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 중심 체제의 벽을 허물며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폐쇄적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폐쇄된 나라의 권력 중심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북한 정치의 새로운 장을 목격하게 됐던 거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여정인데, 그녀는 단순히 독재자의 여동생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권력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 대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 안에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김씨 왕조의 직계 가족이 탑승해 있었죠. 김여정이라는 이름의 이 30대 여성은 단순히 올림픽 참관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한의 교묘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그녀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남한의 언론과 국민들은 전례 없는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인민이 선택한 지도부가 다스리는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재 체제 중 하나이며, 한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이 김씨 일가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이어진 이 독특한 가족 독재 체제에서 여성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적이었는데, 김여정의 등장은 이런 전통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세운 이 왕조에서 최고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현재는 김정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들 남성 지도자들과 달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철저히 뒤편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 가족들은 거의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설령 공식 석상에 나타나더라도 의례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런 엄격한 성역할 구분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 전문가 천수진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20세기 초반 수준의 남녀 역할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시절부터 여성들에게는 조선의 어머니라는 상징적 역할만 부여됐을 뿐 실제적인 정치 권력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김정일 역시 아버지와 동일한 관점을 유지했고, 여성들을 공개적인 정치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심지어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도 오랫동안 공식적인 직책 없이 지내다가 아주 말년에 가서야 당 조직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인을 공식 행사에 동반시키기 시작했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외무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또 다른 여성을 국가서열 2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김여정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오빠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거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진 김여정은 빠르게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했습니다. 오빠가 집권하자마자 그녀는 선전선동부의 책임자로 임명됐고, 김정은의 이념과 정책이 올바르게 전파되는지 감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죠. 이 부서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들의 사상 교육부터 해외 선전 활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기관이거든요. 김여정이 이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공식적인 직급만 놓고 보면 김여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라는 특별한 연결고리 때문에 그녀는 이들 모두를 뛰어넘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사실은 북한 국영 언론의 세심한 연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같은 매체들에서 김여정이 등장하는 빈도와 방식을 분석해보면 그녀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방식으로 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런 매체들에서 김여정이 오빠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는데 놀랍게도 김정은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죠. 다른 누구도 최고 지도자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김여정과 대화할 때는 다른 고위 간부들과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짓과 표정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과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2019년 백두산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산은 한민족의 영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이고 통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김씨 가문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찾는 성지와 같은 장소죠. 역대 모든 최고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선전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타고 있던 백마에 새겨진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별 모양의 이 상징은 오직 백두산 혈통, 즉 김씨 일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왕실의 문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이미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김여정 역시 정통한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상징적 연출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주민들에게 권력 승계의 가능성을 미리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현재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여정이 임시통치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남성 후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현재 체제에서 확실한 이 인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몇 차례 공개 활동을 중단했을 때마다 김여정이 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씨 일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직접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모든 자원을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고 결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됐죠. 그런데도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도움을 받아내는 정교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전문가 송윤리 교수는 이들이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라 매우 계산적인 독재자들이라고 평가했죠. 이들은 국제정치학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김씨 일가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죠. 이런 극적인 변화가 클수록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 김씨 일가는 이를 예술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2년 김일성은 돌연 미국 기자와 전문가들을 자신의 궁궐로 초청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000년에는 김정일이 수년간의 무력 시위 후 남한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당시 남한에서는 김정일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심지어 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북한 지도자가 생각보다 상식주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는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호감을 표했죠. 이런 반응이 바로 북한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되죠. 북한은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내놓으면서 식량 지원이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런 패턴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으며 매번 북한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김정은 역시 집권 직후부터 이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갑작스럽게 유화 정책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는 대신 여동생을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전략이었는데 기존의 북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었거든요. 김여정의 평창올림픽 방문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부터 의상, 화장까지 세세한 부분들이 분석됐고 남한 언론들은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죠. 이것이야말로 김씨 일가가 의도했던 정확한 반응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험상궂어 보이는 오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됐거든요. 김여정은 남한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후 1년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화해 무드 속에서 북한은 일부 제재 완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어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소중한 시간도 벌 수 있었죠. 수십 년 된 이 전략에서 김여정이 두 번째 단계를 담당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여동생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과거 북한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 마이너스 핵 포기, 평화 정착, 통일을 향한 협력 같은 것들이 마침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김여정은 북한의 적대국들을 다루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고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실상 당의 제1부위원장 격인 지위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는 북한 정치체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높은 서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김여정이 먼저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강경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남한 지도층을 신랄하게 비난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지시했거든요.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입시켰죠. 이때의 김여정은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온화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강경한 면모를 드러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김여정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이미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김여정은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며 미래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외모 때문에 그녀의 진짜 본성을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김여정은 북한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아닌 인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비록 백업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다른 여성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주애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소녀는 최근 아버지와 함께 각종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연회장에서부터 군사시설, 미사일 발사 현장까지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차기 후계자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후계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던 천수진 박사도 최근 3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견해를 바꿨다고 하죠.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서 걷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파격적인 연출이 가능했다는 것은 김주애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송윤리 교수는 김주애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김여정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교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적대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4년 후, 8년 후에는 당신들이 사라질 테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자녀 중 하나가 이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왕조다.
이것이 바로 김여정과 김씨 일가가 세계에 던지는 위험하면서도 냉철한 현실 인식인 셈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